저희 잘 아시는 것처럼 토는 믿을 신자죠. 저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땅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땅은 정직해서 뿌린 만큼 거두잖아요. 정성을 들인 만큼 거두어요. 그 특별한 저 기후 변화가 없을 것 같으면은 항상 이제 풍성하게 베풀어 준다고요. 그래서 오상 중에서 믿을 신이 되는 거죠. 근데 토는 황색이에요. 황색이 여기 저 보시면 중앙토, 비토, 50토인데 이 황색이 하도를 받건 낙서를 받건 토 50토가 중앙입니다. 그러면은 천자로 따질 것 같으면은 천자가 중심에 딱 앉아 있어 가지고 제후들을 이렇게 호령을 합니다. 그럴 때 천자가 입는 옷이 주로 황색이라고요. 그것처럼 이게 황색인데 이게 중앙에 들어가서 중앙토가 되는 건데 우리 인체로 따지면은 비토가 복부 중앙에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토는 50토인데 5라고 하는 것은 양이기 때문에 양수이기 때문에 무토예요. 그리고 10은 이게 짝수이기 때문에 음이니까 이게 기토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위토 중에서 5는 무토예요, 기토예요? 무토예요. 그래 기토가 농토, 저 문전옥탑토 그래서 저 완전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봄, 여름, 늦여름이라는 얘기거든요, 장하가. 그러면 늦여름 때는 태풍이 한 번씩 와요. 그래서 이게 습입니다. 그래서 늦여름엔 장하, 늦여름, 습이고 이때 태풍이 한 번씩 온다. 그 다음에 이게 식물가인데 곡식을 심는 거죠. 벼화가 곡식을 대표하는 거니까 곡식을 심고 거두는 게 토의 역할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단맛이 중화의 작용을 합니다. 매운맛도 중화시키고 짠맛도 중화시키고 그래서 이렇게 단맛이 나는 거다. 그럴 때 저희 이제 하도하고 낙서하고 같이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하도에서 도자하고 낙서에서 서자하고 합하면 뒤 합하면 뭐가 됩니까? 도서가 돼요. 도서관 할 때의 그 도서예요. 이게 책이라는 얘기거든요. 글자의 시원이 된 것이 하도하고 낙서라는 얘기겠죠. 그랬을 때 하도는 상생 구조를 가지고 있고 낙서는 상극 관계를 이루어요. 자,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하도는 시계 방향으로 가요. 시계 방향으로 간다는 게 왼쪽으로 돈다는 얘기니까 왼좌 돌선 그래서 왼쪽으로 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좌선하는 거예요. 하도는 상생 구조인데 마주 보는 것은 상극이다는 얘기예요. 다시 수국화, 금극목.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이게 수리가 있어요. 다시 일육수, 1 플러스 5, 2칠화, 2 플러스 5, 38목, 3 플러스 5, 4구금, 4 플러스 5, 50토, 5 플러스 5. 여기는 생수예요. 다시 생수, 성수, 이룰 성자. 자, 그랬을 때, 자, 보자고요. 1 플러스 5는 얼마예요? 아니, 6은 1에다가 얼마를 플러스 한 거라고요? 5. 그럼 2가 7이 되려면 여기서 얼마가 더해졌어요? 이게 3에서 8이 되려면? 4에서 9가 되려면? 요 5토가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5토가 작용을 해요. 그래서 밖의 수에다가 5를 더해야 안의 숫자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1육수, 2칠화, 3팔목, 4구금, 50토. 자, 그랬을 때 이 중앙에서 이 조절자의 역할, 중화의 작용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토는 사행이 중심,
사라고 하는 것은 다같이 목화금수. 이 목화금수의 중심이 되는 게 이게 목화금수의 중심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조절자의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중화의 작용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낙서를 한번 보자고요. 자, 낙서는 삼국관계라 그랬어요. 다같이 수국화, 화극금, 금극목, 목국토, 토국수. 이제는 시계 반방향으로 역방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른 후 돌선, 그래서 우선이라고요. 그러면서 상극관계를 이루어, 그래서 우리가 마주 보는 것은 상생이라. 마주 보는 거 보자고요. 다 같이 금생수, 목생화. 그랬을 때 여기서는 화하고 금이요. 그런데 여기서는 무엇이 서로 바뀌었는가 하니 화와 금이 자리를 바꿨어요. 그래서 이게 바뀌었다 그래서 이게 교육이거든. 그래, 금과 화가 바뀌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금화교육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 낙서는 이칠화 사구금이 요렇게 서로 이제 바뀌어져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마주보는 수리는 10이 된다는 얘기가 완전수가 돼요. 그럼 자, 같이 1 플러스 9. 1 플러스 9는 10이죠. 그 다음에 4 플러스 6은 10이요. 여기서 저희 알 수 있는 것이 이게 앞에 있는 수하고 뒤에 있는 수하고 생수하고 성수하고 꼭 합쳐져요. 그 밖의 수하고 안의 수하고 같이 합쳐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생수와 성수의 합이 10이요. 생수와 성수의 수비 10이요. 생수와 성수의 수비 10이요. 그래서 10을 이루는데 또 하나 재밌는 것이 있어요. 1도 홀수요, 9도 홀수요. 홀수 합해야 10이 돼요. 그 다음에 홀수 37 합해야 10이 돼요. 그런데 짝수 4와 6이 합해야 짝수 합해야 10이 돼요. 그 다음에 2하고 8 짝수 합해야 10이 돼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서 완성이 되는 거 하니 10수로 완성이 돼요. 10이 완전수니까. 그러면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금화교육으로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상생으로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상극으로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상극으로 완전체가 이래야 돼. 이것이 하도와 낙서의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도와 낙서가 수리의 기본이거든. 그래서 성명학 원형 이정이 나오는 것이 하도와 낙서에서 다 나와야 돼.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심도 있게 저희 공부하면은 야, 세상에 이런 원리가 다 있나? 깜짝 놀라실 게요. 이게 상수학이에요. 자, 그러면 저희 한번 보자고요. 겨울수 다음에 봄에 목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생목 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봄에 목하고 여름 화자 하면 이게 목생화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가을 금에서 겨울수는 이게 금생수를 해요. 이게 서로 상생관계예요. 그런데 생명의 완성을 미리부터 준비하는 그런 과정일 뿐이요. 그러면 언제? 겨울, 봄, 여름,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이제 여기서 뭐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름화가 다음번에 와야 되는데 그럼 여름화에서 가을금 보자고요. 그럼 여름화에서 가을금은 이게 뭐예요? 화극금이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하도에서 낙서로 넘어가면서 화와 금이 바뀌었잖아요. 자리가. 그게 화극금 한다는 얘기잖아요. 금화교육이니까. 그래서 이게 상극관계가 전. 그러면은 이게 왜 격렬한 변화예요? 가을에 곡식이 익으려면은 햇빛이 어떻게 돼야죠? 따끈따끈해야죠. 그래서 가을 햇볕에 얼굴이 잘 탑니다. 그만큼 변화가 상극이니까 심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럴 때 생명이 완성이 된다. 화급금이 돼야지. 화급금이 안 되면 생명체가 완성이 안 돼요. 그 곡식이 익지가 않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을에 비가 추적추적 와. 그러면 쭉쟁이잖아요. 이럴 때 곡식이 익는다니. 이게 한말로 얘기해서 금화교육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은 준비하는 과정이고 이거는 완성된 거요. 그러면 준비하는 과정도 금화교육, 완성된 것도 금화교육,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금화교육 한번 보자고요. 만물이 겨울에 씨앗 보존을 해요. 이게 만물이 겨울에 씨앗 보존할 때 하는 역할이 뭐가 있죠? 신유술 할 때 술 중에 뭐가 있어요? 정화 있잖아요. 그러면 술이 무토니까 그 무토에 그 따뜻한 기운이, 정화의 기운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씨앗을 보존해 주잖아요. 그래서 씨앗을 보존하고 봄에 싹이 터요. 봄 할 것 같으면 싹이 터는 것이 무엇 때문에 터는 거죠? 인이요. 인 중에 지장간이 뭐가 있죠? 아예 무병갑이 있잖아요. 병화가 따뜻한 기운이 이제 간목이 싹을 튼다고요. 그게 봄에 싹 트는 거예요. 그러면 여름에 성장하는 거지. 그러면 여름에 성장하는 건 정화 보고 성장해야 돼요? 병화 보고 성장해야 돼요? 병화 보고 가불목, 인묘목이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병화가 이제 정격이요. 여름철이라도. 그래서 가을에 열매 맺는데 또 병화 필요해요. 그러면 만물이 겨울에 씨앗 보존할 때는 겨울에는 정화가 더 좋다 그랬어요? 병화가 더 좋다 그랬어요? 정화가 더 좋다 그랬어요? 야, 그래서 씨앗 보존하려면 지혈이 필요하구나. 이때 봄에 싹 달려면 인중에 병화가 필요하고, 여름에도 잘 성장하려면 지혈 보고 성장하는 것보다도 해보고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화생목이죠. 가을에 열매 맺어. 이때도 병화가 필요하네. 그럼 병화는 사시사철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렇게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이 목적이요. 날생, 클장, 거들수, 감출장. 춘생, 봄에는 생을 해요. 하장, 여름하, 여름에는 성장을 해. 추수, 가을추. 가을에는 거두어들이고, 거두어들이려면은 이게 금화교육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겨울에 이제 씨앗 보존을 해. 그래서 동장이요. 이것이 금화교육이 완성된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기 위해 겨울, 봄, 여름부터 준비하는 과정도 이것도 금화교육이다.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계속해서 커가면서 이게 학교 나오고 사회생활하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장년되고 노년되고 아름답게 늙어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금화교육. 이게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 아니? 결국 생명인 목이 결실되는 것, 그 과정. 그러니까 생명이 완성된다는 의미가 금화교육인데, 생명의 완성을 미리부터 준비하는 것도 이것도 금화교육이 들어가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은 생명론에서 무엇을 중시하죠? 네? 목을 중심으로 해. 내가 일간이 목이 아니더라도 가불목, 인묘목 중심으로 사주를 본다 그거예요. 그랬을 때 목이 다치면 누가 다치는 거예요? 내가 다치는 거하고 같다 그거예요. 목이 잘 자라면은 내가 잘 성장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제가 크게 볼 때는 항상 목이 잘 자라고 있는가? 목이 상처받지 않는가? 목이 상처받으면 누가 상처받아요? 내가 상처받는 거예요. 네. 토의 역할이 뭐예요? 토는 목을 기르는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그럼 토만 목을 기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가요? 방금 전에 금화교육 공부하셨잖아요. 결국 이제 사행이 무엇을 기르기 위한 거예요? 생명체를 기르기 위한 거라고요. 생명이 없으면 내가 없는 건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이제 토를 중심으로 해서 어디 한번, 지금 오늘 주제가 토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수요, 대지의 젖줄, 한강이 기적, 라인강이 기적거라죠. 그럴 때 이게 수가 대지의 젖줄이요. 이게 인육수가 기본이라고요. 그랬을 때 다시 한난조섭, 찰한, 따뜻할란, 마를조, 이게 젖을석. 여기 보면은 여기가 얼음빙이 있죠. 여기 보면은 물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바깥의 것은 다 수요. 요것은 따뜻할란이 이게 나릴이 있죠. 나릴이 있으니까 병화예요, 정화예요. 이건 병화, 요거는 정화. 병정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봐서 한난조습이라고 하는 것은 수화의 문제잖아. 그러면 이게요, 이것도 찰한자도 물이요, 이것도 물이요. 그러면 이게 음이요. 양이 가운데 들어가 있어. 이거 음이요. 결국 이게요, 수화의 문제라고. 그러면 수화 기제가 됐건 화수미제가 됐건 그 궤를 이루는 거다. 자, 한난조섭을 한말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수화의 문제라고요. 그랬을 때 저희 잘 아는 것처럼 수는 목을 길어요. 목을 길러주니까 수생목 하는 거라고. 화를 조절해줘요. 이게 화기가 너무 많을 때는 수국화해서 소방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저희 너무 뜨거우면 물 벌컥벌컥 들이마시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수고, 목 보자고요. 오행 중 유일한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게 목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은 곧 나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목이 다치면 내가 다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제 화 보자고요. 물론 병화, 정화가 따로따로지만 병화가 초목을 길러줘요. 이게 저희들 목생화가 아니라 뭐라고요? 화생목. 이게 목생화가 되는 것은 정화가 간목을 태울 때 이게 말하자면 목생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에서는 뭐라고요? 화생목. 그러면 자연에서 지열 보고 초목이 커야 돼요? 태양 보고 커야 돼요? 태양 보고 커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국이 더 커지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화니까 수화의 문제니까 조의 기본이 되는 게 한난조습이에요. 자, 금 생각하시면은 화극금만 생각하시면 돼요. 금화교육. 금화교육이 되면은 열매나 곡식이 결실되는데 가을철에 금화교육이 되는 구조문은 이게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토는 목을 기르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목을 기르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들어있는 것하고 이렇게 시각화해서 다시 보는 것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이게 토는 열을 흡수해요. 이게 흡수하는 게 토가 두 가지예요. 수분 흡수해요. 열 흡수해요. 그러면서 이거 둘 다 열과 수분을 흡수하기도 하고 저장하기도 하고 배출하기도 하고 이건 똑같아요. 이렇게 열 흡수하고 저장하고 배출해요. 화생토 하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열이 이 땅속으로 이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배출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또 뱉어내는 거거든. 토생화해. 이게요, 토생화가 안 되면은 초목이 클까요? 못 크죠. 이게 토생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게 저장이 됐기 때문에 뱉어낼 수도 있는 거라고. 자, 그랬을 때 이게 토가 조우에 큰 영향을 미쳐. 그러면 조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물론 수화지만 수화는 기본이고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건토냐 습토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틀리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정화가 신약한데 기토가 하나 붙어 있으면은 화세가 쫙 빠져가지고 내가 기운이 있는 대로 기진맥진 해버린다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축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정축이라고 하면 아래로 내 기운이 다 빠지는 거죠.
이건 굉장히 힘이 없는 거라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습토가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언제 좋다? 한여름에 좋다 그거예요. 뜨거운데 습토 속으로 이게 쫙 빨려 들어가면 좋은 역할을 하고, 진중의 개수, 축중의 개수, 수의 근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무술토나 미토는 어느 계절에 태어난 사람이 좋아요? 겨울 태어나. 겨울에 태어나면 이게 다 약신 역할을 하더라. 수가 병이니까. 그래서 수와 빼놓고 조우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건토나 습토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장명할 때도 마찬가지요. 조열한 사주일 때는, 너무 뜨거운 사주일 때는 이런 습토 글자를 넣어서 저 장명하면 되는 거고, 건토는 한겨울에 태어난 사람들 금수가 많거나 습하거나 그럴 때 이런 쪽에 가지고 장명을 하는데, 요거와 관계되는 저희 한자 공부하신 분들이니까 요 건토로 넣어서 장명할 수 있는 글자들 어떤 게 있나요? 예? 이룰성자. 예. 이룰성자 할 것 같으면은 무토하고 병정화 같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룰성 계통이면은 이 성성도 있겠네요. 여기 요 시리즈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요렇게 아름다울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무는 맡은 별규자 같은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흑토 3개 있는 건 어때요?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글자예요. 그 다음에 언덕부 있는 글자라 그랬죠. 예를 들어서 언덕부 있는 글자는 이 문육자예요. 그러면 이런 화목할목자도 똑같이 쓸 수 있겠네요. 요 시리즈로는 요런 시물례 같은 거 있다고요. 그러면 겹쳐서 있는 글자들 볼 것 같으면은 요런 글자들이. 이거는 언덕부에다가 나무목에다가 저 병화까지 있는 거잖아요. 습토가 들어가는 글자 뭐가 있다 그랬죠? 예, 두루주자요. 클보. 예, 클보. 예, 떨칠진. 머무를요. 이런 글자들. 토가 생명을 키울 수 있느냐 없느냐. 항상 이거 보시라 그랬죠? 토와 화는 생사를 같이 한다. 12운성 할 때, 이게 병화하고 같이 12운성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화생토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수분을 흡수하고 저장하고 배출하는 건 똑같아요. 이게 토국수죠. 그러면 여기서 또 물을 또 내놔요. 우리가 금생수지만 토생수도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제방 쌓고 물기를 내준다. 이것도 토국선이에요. 이제 물기를 내주는 것까지 토국수 생각하시면 돼요. 자, 토에서 목이 성장하여 형체를 이룬다. 토생금. 우리가 저 나무가 저 형체를 갖추려면 뭐가 필요하죠? 금기가 있어야.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금의 기운이 있어야 내가 서 있을 수 있잖아요. 오징어가 뼈가 없다 그러면은 보통 오징어는 뼈가 없다 그러는데 정말 오징어가 뼈가 없습니까? 아, 뼈 있잖아요. 그것처럼 형체를 이루는 것은 다 금이 있더라요. 그래서 이게요, 퇴적암도 이것도 하고 마찬가지죠. 이게 정지의 신이요. 토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성질이요. 변동을 안 해. 이게 정지의 신이니까 건드려서 움직이게 해야 돼요. 그러면 건드려 줘야 된다는 얘기는 뭐 해야 되느냐? 나무를 심어야지 건드려 주는 거예요. 또 새로 쟁기질을 해야 돼요. 새로 만든 연장으로 논밭을 갈아줘야 돼요. 아니면 광산에서 광물을 캐내야 돼요. 그 광물 캐내는 게 경신금인데 정화 가지고 쟁기지대 하듯이 광산에서 캐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게요, 활동하게 하는 것은 목하고 금이
토를 움직이게 한다 그 얘기야. 목을 기르고 쟁기질하고 광산 개발하고 다시 곡식 심을까? 거둘색. 그러니까 토는 가색이 원래의 본분이다. 이게 기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덕을 쌓고 사람이 온화해요. 같은 자리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신용이라고. 이것을 가지고 중화의 기라 그래요. 다 같이 중화. 사주의 핵심은 중화입니다. 이 중화가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 가색에서 중화가 나와요. 그리고 단맛에서도 중화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곡식을 기르는 구조이면은 그 사람이 인기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왜? 적도가는 사람이고 온화하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다 같이 토의 종류 보자고요. 다 같이 옥토. 옥토는 진토죠. 그 다음에 열토는 술토가 열토입니까? 미토가 열토입니까? 미토가 열토예요. 6월 토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정화가 있어도 9월 술토냐 미월토냐가 달라요. 그러면 이게 조토가 아주 바짝 말라있는 토니까 열토나 조토나 비슷한 거죠. 말을 건자 건토도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습토가 있어요. 저절습자요. 사막토라는 말도 있고 황무지라는 말도 있고, 동토는 꽁꽁 올 똥자죠. 그러면 이게 죽어있는 토인데 여기서 어떤 것이 죽어있는 토일까요? 열토? 생명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토예요. 그럼 조토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건토는 그래도 여지가 있어. 사토까지는 안 가. 습토도 진토 같은 경우는 습토잖아요. 축토 속에서도 을축이라면 생명은 살아요. 사막토는 사토입니까? 사막토에서도 선인장은 살잖아요. 황무지는 이게 비 오면 다시 살아나요. 동토는 꽁꽁 얼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사토죠. 그러면 저희가 생명체가 자연에서 못 산다는 얘기는 여자가 자궁에서 잉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꽁꽁 얼어 있어서 냉기만 잔뜩 하면은 이것도 임신이 안 돼. 씨를 뿌려봐야 싹이 안 터. 이런 것도 싹이 안 터. 이런 것도 싹이 안 터. 자, 토는 단맛이 나요. 그래서 중화작용해. 오미를 다 수용하는 것이 단맛인데 단맛이 토라. 그때 사행을 다스려, 목화금수를 다스린다 그랬어요. 아까 저희 하도바 낙서에서 상생상극 보셨잖아요. 바로 이거라고요. 그런데 이 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일도 수용을 다 가능해. 그러니까 어떤 직업도 그냥 무리 없이 받아들인다 그거요. 그런데 신금이나 이게 목이나 이런 것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많거든요. 근데 토는 대부분 받아들여. 왜 그럴까? 한자에서도 그 자가 있어요. 다시 견딜감, 하늘감. 뭐하고 뭐가 합쳤어요? 흑토하고 심할심이요. 그러면 흙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그 심한 기후 변화에도 내색을 하지 않고 다 받아들여요. 번개가 쳐도 받아들이고, 소나기가 와도 받아들이고, 봄비가 와도 받아들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참 무던하다. 그래서 대개 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특히 무토 같은 경우는 사람이 보면은 듬직해요. 많잖아요, 그런 경우가.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견딜감에서 감당이요. 그 다음에 참을 내에서 감내. 그런데 감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럴 때는 하늘감자요. 하늘감, 이게 수레여인데 수레가 굴러다니는 것은 땅이라 그래서 이건 땅여요. 그러니까 흑토가 들어가서 하늘이 뜻이 온 거예요. 아주 특이하죠. 아니, 저 한자 아주 특이하다고요. 근데 수레가 들어와가지고 땅이 돼서 천지의 뜻으로도 됐다 그거예요. 여기서 우리 감여가라고 있어요.
감여가는 풍수가를 감여가라 하기도 하고 보통 이 음양 연구하는 사람도 감여가라고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얘기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땅은 산이나 흙을 나타내기도 해. 그런데 이놈의 땅이 하늘을 나타내는데 하늘을 나타낼 때 바람이나 노을로도 나타내더라. 그 얘기요. 자, 그럼 저희들이 토 없다. 그러면 초목이 자랄? 생명이 자랄 의지처가 없어. 그러면 내가 밟아야 할 땅이 없어. 그러니까 공중에 떠 있는 거라고. 내 삶이 불안정하다는 얘기거든. 땅이 꼭 내가 밟아야 될 요 필요한 부분만 있으면 우리가 걸을 수 있을까요? 땅은 넉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삶의 그 안정된 삶, 이게 정착이 어려워. 그러면 토가 저 목을 길러내서 돈이 돼야 되는데 돈복이 약해. 그런데 돈이 들어와도 또 금방 나가버려. 저장할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재라고 하는 것이 오행이 5가지 재가 있죠. 토재도 있고 목재도 있고 화재도 있고 금재가 있고 수재도 있어. 그럼 그 중에 가장 커다란 재가 무슨 재라고요? 토재예요. 그러면 토재가 된다는 얘기는 일간이 뭐가 됐을 때 토재가 되죠? 일간이 목이 됐을 때. 그럼 목국토, 이제 목이 내가 일간이 돼가지고 목국토 해가지고 이게 토에서 생명체를 길러가지고 대들보가 돼도 돈이요, 열매가 돼도 돈이요, 곡식이 돼도 돈이요. 그러면 목재가 된다는 얘기는 내 일간이 뭐라는 얘기요? 금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에는 가을철에 있죠? 가을철에 금이 목하고 딱 어울려서 신유술 중에서 6월 달에 곡식이 한참 익어갈 때 금과 목이 상처를 입지 않고 조화를 이루면은 그게 돈이 그렇게 많은 사주라. 그런 구조. 그러면은 화재가 되려면 내 일간이 뭐가 돼요? 수가 될 때. 그럼 수와 화가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금제가 됐을 때는 내 일간이 뭐요? 화. 이게 금화교육이라. 이럴 때는 가을 겨울에 정화가 강해가지고 금을 이제 화극금 해가지고 육신으로 그럴 때 이게 용금송이 될 때. 그러면 수제가 됐을 때는 토지요. 그러면 한겨울철에 내가 무토일간이요. 자수를 가지고 있고 내가 무술토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수가 임수가 그 토 속에 쫙 빨려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돈이 되는 경우. 그 돈 많다 그랬죠. 그럴 때 왜 토제가 가장 강할까 그거예요. 돈은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복부인들 돈 많이 버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토를 보는 눈이 이게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게 토가 수재를 저장하고 그래서 이게 육친이요. 토국수할 때. 그런데 육친으로도 이게 재지만 이게 겨울철에 무토가 수가 무토 속에 쫙 빨려 들어가서 보온을 해주고 이제 조금씩 내놓는 거니까 이거 굉장히 특히나 이게 토국수 돼가지고 재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돈 버는데 귀신이라. 이게 이제 목국토 해가지고 목재를 기르는 거니까 이게 열매나 곡식이나 아주 고급 관상수 같은 거 이럴 때요. 그래서 토의 기본적인 것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